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수박도 뭐 여전히 바쁘게 하루하루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 무탈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보통 컨텐츠를 찍을 때 이제 호원 PD가 주제를 정해오고 주제를 한 3-4개 정하면 그 중에서 제가 하나 골라서 찍는 방식으로 하는데 짬 처리되기에 좀 아까운, 그러니까 2등으로 밀려난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해볼까. 그 저번에 바로 올라온 그 라이프런의 할아버지 스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제안했을 때 갖고 왔던 게 이 불경기 시대에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나름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함께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이제 지원금 같은 것도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금이 많이 돌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수박은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수박이 2호점 3호점 내느라 이렇게 좀 무리하게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 아메리칸 빈티지를 우리 조선의 한옥에서 팔아보고 싶다. 그런 컨텐츠와, 그러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모순을 한번 줘보고 싶다. 그러니까 텍스트라 하면은 파는 물건이고 컨텍스트라고 하면 장소나 공간이겠죠. 그래가지고 효자동에 갔어요. 효자동에 갔는데 그때 태극기 집회가 너무 극성이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 주말에 장사해야 되는데 주말에 정말 막 동선 통제 당하고 그러니까 뭐 손님 더 안 오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가게에 들어오시고 막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핑계일 수도 있지만 효자동에 들어갈 때 이제 태극기 집회가 극성일 때 들어갔다가 코로나가 극성일 때 나왔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벌써 3년이죠. 한 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드에 코로나라는 단어를 적지 않았어요. 안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핑계도 코로나에게 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잘 되는 데는 여전히 잘 되거든요. 그 나름의 다 그 대안을 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수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가게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코로나라는 게 사실 유행하는 독감 같은 건데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바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익숙한 거지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수박 인스타 피드에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인스타그램이라는 컨텐츠가, 소비되어지는 컨텐츠가 되게 라이트하고 약간 유머러스하고 약간의 의미와 정보가 있고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트위터를 했다면은, 아니면 페이스북을 했다면은
그런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온도가 높은 플랫폼을 미디어를 썼다면 아마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이런 언급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SNS라는, 그리고 그 중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 그런 거랑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뭐 그 정보를 드려야 되는 플랫폼이 아니니까 저는 가볍게 옷을 소비하고 좀 현실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같은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길 바랬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국어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좀 표현이 좀 과하지만 동정표를 유발하는 거죠. 어렵다. 그래서 세일 같은 것도 절대 매출이 꺾였을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대안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약간의 자존심이랄까? 어쨌든 약간의 저만의 팁이었다면 어렵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간의 부정적인 기운을 조금이라도 노출시키지 않는다. 항상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인데, 이제 사업을 하고 많은 이제 동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은 형 잘 돼? 너네 어때? 수박 어때?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듣는데, 그때도 의도적으로 잘 됩니다. 우린 잘 되지. 우리 항상 잘 되지. 근데 너무 이러면 또 재수 없으니까, 사실도 아닐 뿐더러 뭐 잘 된다는 거는 아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잘 되는 그 성공적인 지점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매출은 떨어졌지만 손님은 많이 왔다. 매출은 떨어졌지만 우리 팀워크는 좋아졌다. 매출은 떨어졌지만 뭐 매출은 떨어졌지만 순이익은 올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매출은 떨어졌지만 인스타 팔로우는 늘었다. 등등등등.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준이 여러 개라는 거. 아무튼 저는 항상 잘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 1월달만 2013년도 1월달만 비교해 보자면 2022년 1월달에 비해서 매출이 아주 조금, 그러니까 뭐 10%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 한 몇 프로 정도 매출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박의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 정도 이제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계속 수박은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1월달 매출이 한 100몇십만 원, 200몇십만 원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그거는 그럼 그냥 마이너스 몇십만 원이 아니다. 원래 경기가 좋고 쟤들 멀쩡했다면 사실 작년 동월 대비 성장했었어야 되는데, 그치만 절대적인 숫자는 좋거든요. 우리가 다만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를 들자면은 1월달 매출이 1000만 원이다. 2022년 1월달 매출이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950만 원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성장세야. 인스타 팔로워도 늘고 뭐 등등등. 연매출도 2021년보다 2022년이 늘었고 2022년보다 2023년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 앓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도 충분히 잘한 스코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충분히 잘한 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뭐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게 이게 거짓말이면은 자기 정신 승리이자 뻥카잖아요. 사실을 또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 몇 달 한 11월 10월부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11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하루에 기본 매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푸닥거리를 하지 않아도 기본 매출 이 정도는 깔고 간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한 11월 달부터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매출이 거의 뭐 빵으로 수렴하는 거야. 스박은 연매출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가고, 그게 있으면 당연히 월매출 목표도 있고 일매출 목표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몇 달 전만 해도 그 일매출을 달성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기보다도 그 일매출을 되게 오버해서 달성하는 날이 일주일에 몇 번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거 안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지? 와, 이 큰일인데? 그러면서 막 퇴근 한두 시간 남겨놓고까지 막 바득바득하고, 어느 날은 퇴근 시간 8시 지나서도 막 오늘 매출이 그 목표 매출을 못했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없는 거라도, 예를 들자면 제가 샀던 옷, 뭐 제가 10만원 주고 산 옷을 이건 올리면 무조건 팔려. 그러면 그 10만원짜리를 팔아서 그러면 매출이 10이지만 순익은 빵이잖아요. 제가 10만원 주고 매입한 거를 10만원 주고 팔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맞춰내기 위해서 그런 추가적인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자면, 첫 번째, 저는 제가 사용하는 플랫폼을 생각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무의식에 줄 수 있을 만한 워딩을 쓰지 않았다. 그게 1-1이고 1-2로 그걸 씀으로써 어렵습니다 하면서 약간의 동정표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려운 거는 그냥 내가 우리 내부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우리 내부적으로 걱정하고,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티내지 않는다. 약간의 자존심이죠. 약간 스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최대한 그날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저희 일매출이 목표하는 바가 뭐 얼마 있습니다. 그거를 달성하잖아요. 근데 그걸 달성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월매출을 달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미니멈인 거예요. 맥시멈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 미니멈을 잡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맥시멈을 잡든지 미니멈을 잡든지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 분명한 숫자를 어디다가 써놔야 돼요. 머릿속에 써놓든지 뭐 핸드폰 바탕화면에 써놓든지, 그래야 이제 뇌가 찾고 그거를 인지하고 방향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어떤 자기개발이나 성공학 이런 거를 강의하시는, 아니면 재정을 강의하시는 많은 선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작년에 바탕화면에 2가지 목표를 써놨어요. 수박 전체 연매출 목표 얼마, 그리고 연남 월매출 얼마. 근데 연남은 달성을 못했고 전체 매출은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사에서 이빠이 퍼포먼스를 한 거죠. 네, 정말로 그거를 달성해버렸잖아요. 연매출을. 이게 무슨 우연일까? 좀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올해에도 상향된 그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 한 발을 써놔라, 두 번째. 그리고 큰 목표, 작은 목표를 써놔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100번씩 써라, 깜지 쓰는 것처럼. 뭐 연매출 100억, 수박 빈티지 연매출 100억 달성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저는 그거는 쓸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게 이 수박이라는 이 브랜드의 인생의 종점이자 목표는 아니거든요.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싶기도 하고, 절대로 매출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솔직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걸 쓸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좀 더 뭐랄까, 손에 잡히지 않는 말을 쓰고 싶어요, 쓴다면. 다만 제가 가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려는 그 목적지가 있어요. 표대가 있습니다. 거기 경주에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그 경주에서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보고 싶은 풍경이 있거든요. 근데 풍경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지만, 보고 싶은 풍경이 이제 연매출 100억, 브랜드 가치 1000억, 이걸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어디 모니터 한 귀퉁이에다가 적어 놓을 수는 있어도 매일 아침 그거를 그게 제 인생의 어떤 전부인 양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쓴다면 좀 더 신과 나의 관계에 대한 걸 쓰고 싶고. 그렇습니다. anyway, 어쨌든 쓰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up to you. 저는 그래도 이제 한 귀퉁이에 써놨어요. 막 그거 써서 지갑에 넣고 다녀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 경험상으로도 유효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신호도 요즘에 일매출 목표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그 달성하는 게 훨씬 쉽다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이 지금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황되게 써놓으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목표를 썼는데 그거 겨우 한 달에 한 번 달성할 수 있다, 이거 너무 허황되죠. 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달성할 수 있는 게 좀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맥시멈으로. 저희는 예를 들자면은 일매출 목표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못 달성하는 날도 많죠. 그치만 주 매출로 했을 때 700이 넘도록 어떻게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액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결승점이 있으면 기어서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이 쓰는 그 표현이, 내가 그 결승점에 가긴 가거든, 얘들아. 가긴 가. 이 코로나 때도 갔고, 지금 불경기에 그 진짜 IMF에 버금가는 불경기다 하는 지금도 가긴 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옛날은 산보하듯이 걸어서 갔는데, 불과 몇 달 전은, 지금은 전투포복으로 가는 기분이야. 박박 기어가지고 내가 이 악물고 어떻게든 저기로 간다, 이런 거죠. 제가 일매출 100만원이다 근데 그날 75만원을 매출을 올렸어. 그럼 퇴근하면서 25만원짜리 30만원짜리 중에 이거 올리면 무조건 팔려 하는 거를 들고 집에 가서 그걸 올려서 팝니다. 그 뭐 제 소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팔아봐야 돈은 안 남아요. 왜냐면은 매입가가 높기 때문에, 그거는 물건 하려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고, 이거는 내가 얼마나 남길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니까. 그래서 그걸 올려서 조금 더 판매가 확실할 수 있다는
있는 아이템들을 올립니다. 그게 순익이 낮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비즈니스가 이제 도약하려고 할 때는 순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매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뭐 반란, 뭐 머스트잇, 뭐 이런 것들, 걔네들 순익 따져보면 형편없어요. 다 매출입니다. 네. 매출 대비 투자가 어마어마해서 그렇기도 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순익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 쓰고.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은 결국 그걸 보여줘 가지고 투자를 받고, 그리고 또 매출을 늘리고 또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다음에 엑시트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조금 옆으로 빠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제 친구도 이제 컨설팅 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 정렬아, 지금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매출이 중요하지. 매출 올리는 거에 집중해. 규모를 크게 하는데 집중해.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출을 달성하는 데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명박식의 얘기고. 어려워? 더 열심히 해, 이거죠.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아주 맞는 말이긴 하죠. 그냥 투덜투덜 대고 어쩌지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근데 뭔 짓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뭔 짓을 해도 안 될 날이 있습니다. 오늘 얼마? 매출이 20만 원이야. 여러분 하루에 20만 원 매출을 벌었다. 오, 하루 일당이 20이야? 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박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많아요. 월세도 3군데나 내고 인건비도 4명이나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하루에 나가는 돈이 2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11시 59분 12시 땡 했는데도 그냥 그 매출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얼른 모드를 전환해야 되죠. 이제 비즈니스를 롱런 하려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신호 같은 경우는 배드포드의 신호 같은 경우는 잠깐 스트레스 받고 얼른 잃어버리고 내일 벌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 얘기를, 제가 매출이 안 좋은 날은 신호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투덜투덜 대죠. 하소연하고. 그러면 신호가 하는 말이 고정 멘트 같은 게 있어요. 야,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내일 벌면 돼. 근데 이 말을 해줄 줄 알고 있어요. 저도 아는 말이에요.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전화해서 걔한테 한마디 들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러니까 얼른 정신을 그날의 실패에서 함몰되지 않고 그 멘탈을 빠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예를 들어서라는 말을 잘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내가 이 매출을 채우기 위해서 1시, 2시, 3시까지 더 추가적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날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매출을 달성했든지 달성하지 못했던지 간에, 제가 그렇게 좀 해보니까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이긴 한데, 그 다음날 일할 때 이미 그 다음날의 에너지를 땡겨다 썼기 때문에 막 즐겁게 힘차게 일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일을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정말 하루만 일하고 끝낼 사람처럼 이제 에너지를 몰빵하면은
2시에 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날 때 피곤하겠죠? 그럼 피곤한 상태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7시까지, 저희는 8시에 마감이니까 7시까지 일을 했으면 7시부터 8시까지는 매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날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 식당이 모든 재료를 다 써서 음식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썰어두는 것처럼 그 다음날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날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다음날 에너지까지 다 몰아쓴 거예요. 원래는 다음날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늘의 에너지를 조금 남겨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비춥니다. 그러니까 목표함은 내가 저기 표대까지 꼭 가겠어. 이거를 진짜 막 해병대처럼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거는 평가하기 위한 거거든요. 평가는 데이터를 갖기 위한 거예요. 아, 이날은 목표를 달성했어, 달성하지 못했어. 그냥 그걸 관주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함몰당하고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제3자의 입장에서 아, 이날은 매출이 안 좋았네, 왜 그랬지? 이유를 찾고, 아, 이날은 좀 매장이 더러웠나봐, 이날은 좀 매력적인 옷이 없었나봐, 아, 이날은 비가 왔어. 뭐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장을 깨끗이 해야 매출이 잘 나와. 비가 오는 날은 매출이 안 나오네. 그럼 비가 오는 날은 어떤 장치를 좀 둬서 손님을 좀 어그로를 끌어볼까? 비정기 세일 10%를 해볼까? 이런 대안이 나오는 데이터 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날은 그거를 그냥 얼른 관조해 버려야 됩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 가버려가지고 이날은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매출이라는 것 자체로 그날의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면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그 게임에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사격이라든지 뭐 등등등, 뭐 혼자 뭐 볼링이라든지, 그 멘탈적인 요소를 다 빼고 혼자 하는 스포츠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만 잘하면 되잖아, 자기만 실수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여러 가지 외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물건이 좋고 잘 했는데도 매출이 안 나오는 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계속 자책만 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또 남 탓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가 왔어, 뭐 옆에 옆에 가게가 오픈해가지고 상도 모르고 오픈해가지고 더 싸게 팔아,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또 설정을 해둬요. 수박의 데일리 루틴은 인스타 5개입니다. 인스타 5개예요. 그거는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두세 네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출이겠고, 두 번째는 내가 데일리 루틴. 그러니까 내가 매출 100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못했어, 여러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못했어 자꾸 자책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멘탈이 나가고, 그게 2-3일만 반복돼도 멘탈이 터집니다. 멘탈이 나가고 그 다음날 즐겁게 좋은 바이브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도 세어 누유가 되니까 얼른 다른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야. 정렬아, 너 그래도 인스타 5개 했어? 했어. 너 온라인 업데이트 몇 개 했어? 했어. 너 그럼 오늘 성공이네? 잘했어. 너 오늘 잘한 거야. 너가 할 건 다 했잖아. 이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찾고 잘한 부분을 보는 거죠. 오늘 고객이 몇 명이 왔는데
보통 때보다 많이 왔어. 물론 구매율은 떨어졌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중에 새로운 사람이 몇 명이었어. 그들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좀 즐거운 시간이었어. 오늘 근데 내가 좋은 물건을 발행했어. 오늘 근데 매장 디스플레이를 바꿨어. 손님이 없는 덕분에. 이런 식으로 긍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자꾸 거기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명함으로써 멘탈이 터지는 거를 방지하고, 멘탈이 안 터져야 이 비즈니스를 오래 달리기 하듯이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하루하루의 비즈니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한 개가, 매출이라는 단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예요. 근데 이게 쌍방간에 겨뤄서 승패를 가르는 기준도 있고, 혼자 실수 없이 내 실력껏 해가지고 나만 잘하면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한쪽이 안 됐으면은 된 데 쪽을 자꾸 보는 거야. 안 된 거는 그냥 데이터로만 보고, 이날은 왜 안 됐을까 써보고, 추측해보고, 대안을 생각하고, 그 대신에 자책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고 얼른 넘어가고,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 내일 벌어야지 보완해서,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잘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즈니스 이거 멘탈 싸움인 거 아시죠? 멘탈이 약하면은 배팅을 못 합니다. 사업은 배팅해야 되는데 멘탈이 강해야 배팅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계속 안 돼. 그럼 물건 바잉을 어떻게 해요? 수비적으로 하겠죠? 프라이싱도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프라이싱의 그 기준보다 낮추겠죠. 조급하니까. 팔리는 옷을 사와가지고 프라이싱을 내 기준보다 낮게 해. 그럼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보는 이미지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흐려지죠. 그리고 가게의 큐레이팅도 뻔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운전을 하면은 졸음이 와요. 제가 약을 먹기도 했고 조금 졸음이 오는 약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더 졸린 것 같아. 뭔 말인지 아시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정적인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꾸 잘 된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즐겁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말로 뱉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불경기 때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에 한해서는 그럼 어디에 다른 데선 뭐가 더 잘 팔리지? 이런 걸 봐야죠.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23년도부터 하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방하는 손님은 뭐 남자 혼자인지 여자 둘인지 남자 둘인지 부부가 왔는지 커플이 왔는지 이런 것도 써놓고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들이 많이 팔리는지, 얼마의 가격대의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지, 이런 거를 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해요. 저희가 보니까 1월달에 제일 많이 판 게 폴로 라이프로렌이고, 두 번째로는 오리지널 빈티지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SVC 등등 드레 아니면은 뭐 이런 거 SVC였던 것 같아요. 저희 제작 PB 상품들.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매출의 50%가 10만원 언더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베이스인 거죠. 그러면 저희는 손님들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폴로 라이프로렌에 지갑이 쉽게 열리는구나, 일단 이걸 좀 추측할 수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러면 좀 깨끗하고 예쁜 폴로를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프라이싱해서 매장에 이 정도 포션으로는 구비해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 손님 2명, 3명씩 들어왔을 때는 구매율이 현저히 낮구나. 왜 그럴까? 행거 하나를 그러면 저런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취향이 닿을 만한 제품으로 큐레이팅을 한 행거로 모아볼까? 이런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주변 삽들한테 야, 요새 너네 뭐가 잘 팔리냐? 어떠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의미로 공부죠. 공부하고 많이 시장 조사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되게 본능적인 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번에 저희가 롤렉스 구형 익스플로러 1을 파는데 그거는 100% 다 위탁이에요. 거의 90% 이상 위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못 팔면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91년식 서브마리너를 하나 샀어요. 좋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빈티지역인 현종이가 물어다 줘서 현종이가 저한테 토스해 줘가지고 지가 팔 수도 있는데 형 잘 파니까 한번 형이 해보라고. 근데 그게 롤렉스가 매입값이 원체 비싸요. 롤렉스 같은 거는 사가지고 뭐 2배 이렇게 팔고 이럴 일은 없어요. 2배가 뭐예요? 그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뭐 객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게 팔렸을 때 수익은 떨어져도 그 전체 매장의 분위기는 좀 이렇게 활기차지는 게 있어요. 매장에서 1000만원짜리가 팔렸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 썸마를 사가지고 팔았는데 그거는 저한테는 좀 하이 리스크였거든요. 그거 살 돈이면은 한 달 물건값보다 더 돼요. 여러분, 수박 빈티지 한 달 물건값보다 더 되는 거를 물건 하나에 태운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도 했고 배짱도 있었죠. 안 팔리면은 내가 차지 뭐. 뭐 덕분에 나도 롤렉스 하나 차네, 이런 마음으로 나랑도 잘 어울리고 가게 있으면 인테리어도 되고 수박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썸마였고, 썸마 중에서도 99형, 알이 작은, 그리고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다이얼 그 형광점이 노랗게 익어가고 베젤도 고스트 베젤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검정색인데 네이비로 바뀌어요. 너무 근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매입을 했죠. 근데 잘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장에 활기를 또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판 거를 다른 분이 보고 저한테 사장님 시계도 매입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는 롤렉스처럼 고가 시계는 잘 매입 못하고요, 위탁으로 팔아요. 그러시구나. 왜요 사장님? 뭐 2차전차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위탁으로 한번 팔아볼게요. 사진만 먼저 보내봐 주세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으로 오데마픽의 로얄오크 37mm짜리 하나 더 팔았어요. 대박이죠. 저희 같은 구제 가게에서 3천만원짜리 시계가 팔린다는 게 그 제가 팔아본 것 중에 제일 비싼 거기도 했고, 물론 이것도 수익률은 이제 많이 났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좀 본능적으로 하이 리스크를 해가지고 썸마를 구매한 게
좋은 분위기로 전환시키면서 또 다른 비즈니스로 또 물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오데마픽에 팔았어요. 그분이 이제 보내준 사진 3-4장 중에 3-4개 중에 하나, 둘, 3개였나 보다. 네, 3개였나 봐요. 3개 중에 하나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사장님 한국에서, 저 외국에 계신 분인데 한국에서는 서브마리너 잘 팔려요? 사장님 그거 얼마에 파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거 저 얼마에 팔았습니다. 잘 팔려요? 저도 처음 팔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이게 엔트리 모델이고 뭐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도 좀 팔리지 않을까요? 뭐 이랬는데 아 그렇군요. 왜요? 제가 물어봤더니 또 있어요. 근데 이거 오데마픽에도 또 있고 뭐 썸마도 있고. 그래서 또 사진 줘보세요. 또 받았어. 다음에 또 올려가지고 썸만 하나 더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불경기 시대에 하이리스크로 본능적으로 물건을 매입해가지고 판 게 오데마픽의 로얄오크도 팔게 하고 그 다음에 91년식 서브마리너를 하나 더 팔 수 있게 한 거예요. 재밌죠? 그렇게 근근히 이번 달도 좋은 바이브로 끝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또 선박용 시계가 터져가지고 그거는 하이리스크는 아니었는데 그게 진짜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빈티지샵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다 헌 거니까 온리 원이잖아요. 온리 원도 있어야 하지만 이제 사진 하나 올려서 10개 20개 팔 수 있는 제품군도 필요합니다. 저희한테는 그게 SVC가 되겠죠. 로얄티스 파리스 이런 새 거를 파는 엄청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돌아봐서 왜 이달은 매출이 안 좋았지 하면은 PB가 빠진 날이에요. PB가 빵꾸 난 날이에요. 이날은 뭐 이 세일하는 1월달 7월달도 아닌데 매출이 왜 이렇게 좋지? 보면은 PB가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구미래나 PB는 매출을 깔고 가는 되게 안정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경기일수록 이렇게 깔아주는 거를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죠. 거기서 절반만 깔아줘도 그 다음에 되게 수비적으로 멋없는 큐레이팅을 반복하는 실수는 안 범할 수 있거든요. 할 말이 많네요. 벌써 40분 넘었습니다. 네. 이쯤 하겠습니다. 화이팅! 할 수 있다!